이 명태균 씨는요, 끝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파장이 상당한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들이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다. 그때 괴로워했던 게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 날 입당을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일 날이 아마 그래서 토요일 기자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럼 또 그냥 가시대 진짜.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2번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소통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명태균 씨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아침마다 전화를 했다. 경선 기간 5,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입당 날짜까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뭐 말씀 주시긴 했지만 경선 기간에 진짜 아침에 소위 누군가는 뭐 모닝콜처럼 그럼 전화를 한 거냐 약간 이런 건데 정말 저렇게 전화했을까요? 좀 어떠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상 이거 전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대통령이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거 때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안이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거는 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잘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요번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해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습니다. 뭔가 밀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컸고 우리 또 다른 비둘기파 쪽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어차피 보수나 중도 입장에서는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정감 있게 예측 가능한 게 좋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안고 가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그 당시에 텔레나 카톡이나 그다음에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 그러면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또 그거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그때가 이준석 당대표가 호남 쪽에 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당대표가 없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뭐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쪽도 있었고요. 입당한 그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재 영입위원장은 권영세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있으니까 하는 게 맞다. 왜냐? 계속 이 문제가 딜레이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했던 거고요. 그거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당 날짜까지 딱 찍어줬는데 정말 그날 가더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최진봉 교수님은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인들의 어떤 주장과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 반박이 오히려 재반박을 당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 대화를 봤다. 계속 연락해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밝히려면 제대로 밝히든지. 아니 왜냐면 저게 이준석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과도 지금 배치가 돼요.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줬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라 그럽니까? 명치가 전화해서 자기 전화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래서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 때도 같이 왔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통령실 일을 긁어부스럼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해명한다고 하는 내용이 별 관계가 없다. 명 씨와는 그렇게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반박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명 씨 목소리만 있으면 뭐 허황된 사람이다. 예를 들면 과장한 사람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까지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명 씨의 말과 일치한다고 하면 명 씨의 말의 신뢰성이 더 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저렇게 한두 개 던지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저렇게 그냥 두루뭉실 해명을 하게 되면요. 그 해명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명이 좀 경솔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태균 씨는요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 인사들은 수많은 선거 브로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을 해야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지 아닌지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면 떠들면 결국 대통령이 예. 뭔가 약점이 잡혀서 예.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도라의 상자였으면 좋겠고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허풍이다. 네. 뭐 과대망상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허풍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허풍이 많은 것 같다.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만난 정치인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 현직 대통령부터 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고 이준석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현중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정치권 이렇게 보셨을 때 정치 브로커들 뭐 많습니다. 선거 브로커들 많죠.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친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좀 드물죠. 뭐 저는 다 만났습니다만 안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저희들 기자들은 예를 들어서 모든 정치인들 다 만납니다. 근데 그거를 막 떠올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걸 기사로 쓰고 표현하지. 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 만났다, 누구 안다라는 것들 굉장히 자랑하는 분들이 정치권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이제 정치권을 출입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정말 핵심적인 참모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인맥을 과시하는 분들은 결국 그 과시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 이권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뭔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좀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경고도 했는데 그동안 숱하게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각 정권마다 저희들 다 경험을 해봤고 하는데 결국은 사건이 다 터져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번에도 뭐 터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선거 전 양상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거를 빌미로 인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즉 여론을 누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론조사를 자주 해서 그걸 뭐 수시로 보고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혹하거든요. 내가 1등 나오는 게 있다. 뭐 그때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1등 나오는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걸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런 많은 분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지난 경선 때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만났을까? 딱 보면 저 중에서 딱 안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빼고 다 만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정치권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이게 허풍이다, 뭐 부풀려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좀 갈라치기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2번밖에 안 만났다 이야기한 건 굉장히 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실에 이 문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지. 지금 보니까 벌써 바로 이야기 한번 하니까 바로 반박당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어느 선이고 어느 선까지 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줘야지만 국민들도 이제 좀 어이는 푸실 거고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좀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씨 주장에 다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도끼 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사실관계가 좀 과장됐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설전을 같이 벌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성역 없이 모든 의혹들을 수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성역 없이 수사를 하면 홍준표 시장님이 더 위험하실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선거 브로커가 윤석열 대통령도 협박을 하더니 나도 협박을 하느냐?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짓거리고 감옥 가라 뭐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현재 삭제된 상태의 글이기도 한데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만큼은 난 이 사람과 연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긋고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조금 특출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입장을 했을 때 페이스북 가서 댓글을 달거나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상중 뭐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비상적이고 과대 망상증에 있는 분들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말을 섞지 않고 무관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응은 본의 아니게 그 명태균 씨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인 누구를 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2명, 3명 모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태균 씨는 거인의 어깨에 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했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을 때 크로스 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거짓말과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형국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는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은 있고 전략상의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사적 이득을 위해서 취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과한 면이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선 되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강혜정 씨에게 파기하라고 했던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모킹 건은 하드디스크에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뭐 명태균 씨의 이 하드디스크가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희미하게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일 수도 있다. 본인은 만나지 않았고 떳떳하니까. 뭔가 이 판이 한동훈 대표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안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과장 허위에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실체에도 대단히 근접해 보이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이모 씨라고 해서 제시가 됐던 지금 본인의 얼굴, 육성 다 공개하고 강모 씨 제보하고 있죠. 계속 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여론조사 지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3억 6천만 원어치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 비용 처리 안 됐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본인 워딩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요구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굉장히 언짢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김영선 의원 공천 받은 과정 상당히 이상하죠. 명태균 씨와 세비까지 나눴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실까요? 없다고 보실까요? 이 부분이 보수의 굉장히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전 의문입니다. 네, 아직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명태균 씨의 진짜 역할은 뭐였을지, 또 유력 정치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교분을 맺게 된 건지, 명태균 씨의 발언, 이게 뭐 정치판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철저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